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전 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제가 오늘 썸네일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보시면은 썸네일이 나오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말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해놓고 뭐 강경 조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뒷북치고 있는 이야기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커요. 지금 이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해서 경찰 경비병력을 막 철수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또 50%로 또 높아졌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41%, 서울 지역에서는 52%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언론 보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그 입장문을 보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도 강경한 대응보다는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사실 두 가지 전선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가지 전선. 뭐냐, 첫 번째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벌이게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쟁송투쟁입니다. 여기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지금 헌재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재판관 2명,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이 있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이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탄핵심판 사건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쟁송투쟁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이 탄핵 무효를 외치시는 분들은 밖에서 여론전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자, 이 여론전으로 싸워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했거나 또는 잘 모르시거나 그런 분들을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설득을. 여론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뭐냐? 비폭력 평화 시위입니다. 폭력 시위, 폭력 투쟁이 벌어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론전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이 첫 번째 전선과 두 번째 전선을 잘 이끌어 가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페넷마이크 보던데요.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 보면 지금 총 86명이 연행된 것 같아요. 86명. 굉장히 많이 연행됐습니다. 이 86명이 연행됐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고 본청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요 적용되는 혐의는 법원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팀 차량 훼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방법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그럼 뭐 책임 없느냐? 경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 영장심사 끝나자 상당수 철수, 난동 사태의 경찰 책임론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일요일 어제죠. 어제 새벽에 그 현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영장 발부 소식이 새벽 3시쯤 전해졌는데 경찰 경력들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오늘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경찰은 현장에 배치되었던 기동대 48개, 2,900여 명 중에 13개, 즉 78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토요일 오후 6시 50분쯤 전부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발부될 수도 있죠.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경비 경력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 철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서부지방법원 후문 쪽에 그 쪽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경찰만은 그냥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보면 한 20여 명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의사 개진을 하는 1인 시위자들 등등은 거의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경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있었고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서울지방법원 후문에 군중 400여 명이 몰려 있었지만 경찰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이건 제가 눈으로 본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후문은 경찰버스 차벽으로 막지도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군요. 정문보다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후문 쪽에 군중이 밀려들면서 속수무책이었다. 후문 쪽으로 왜 군중들이 몰려들었냐 하면 현장에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앞쪽은 앞에 차량들이 가는 공간이 있고 소리를 질러도 건물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후문 쪽에 갔더니 불이 켜져 있는 뭐 2층, 3층, 4층 이런 방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모양이다 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영장을 기각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문 쪽으로 인파가 많이 몰린 거예요. 자, 경찰 쪽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서 집회 참가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일단 휴식 차원에서 경찰력을 줄였던 것이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경찰 경비 경력 책임자가 상당히 오판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 전원 구속 수사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경찰부터 뭘 잘못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들어가는 출입구문을 보면 저는 3시에 영장 발부되고 철수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방송을 종료하고 철수를 했었는데 제가 철수하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경찰 그 병력들이 그 출입구 후문 쪽으로 쪽문으로 들어가면 그 출입구가 있거든요. 민원실로 들어가는. 거기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뒤쪽으로 가라 이러니까 경찰 병력이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니까 군중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사실은 법원 건물을 경찰이 방패를 들든지 해서 막았어야죠. 그죠? 뭐 저런 식으로 막았어야죠. 왜 안 막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해를 사는 겁니다. 왜 안 막냐? 법원 앞에는 그렇게 경비 경력 차벽들을 세워놓고 막더니 왜 저 후문에는 버스 차벽도 없고 또 출입구로 들어가는 어떤 그 부분을 물러서 버리는. 그래서 군중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경찰이 지금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그 반응도 오늘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시위대에만 폭력 책임 못 묻는다. 예. 시위대에게만 폭력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게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경찰 경비력이 너무 허술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찰이 오해를 받아요. 혹시 함정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 그 연행자들 전원 구속수사 이런 강경한 대응을 한다기보다도 왜 이렇게 됐는지, 경찰 경비 경력 운영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그 점을 살펴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연행된 사람들 대부분이 2030 청년들이 많습니다. 즉 법원 건물이나 검찰청 건물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폭도로 몰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또 퍼블릭 기사인데요. 서부지법 건물 진입 유도 의혹, 폭동 선동 생중계, 극우 유튜브 알고 보니 극좌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JTBC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JTBC가 저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어요. JTBC 취재진이. 현장에 있던 저도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뒤쪽, 밑에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뭐 퍼벅 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우르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눈으로는 직접 들어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뭐 퍼벅 하고 뭐 이 벽돌 깨지는 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JTBC가 방송을 했는데 저기에 JTBC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잠입 취재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방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뭔가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JTBC 기자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하도 많은 그 출입구 중에 후문에 어떻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탁 터지니까 싹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찍고 JTBC 취재진은 경찰에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이거 짠 거 아니야? 어? 짠 거 아니야? 이거 함정인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JTBC 기사를 보면 이 기사를 한번 올려줘 보시죠.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인데 JTBC 서부지법 난입으로 처벌받나? 이 기사입니다. 유튜버 구속하려거든 JTBC도 당연히 구속 대상.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기에 일반 유튜버들도 들어가서 연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말하는 것처럼 저기 연행된 86명을 다 구속수사한다 하면 지금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찍었다는 난동 현장을 찍었다는 JTBC 취재진도 구속돼야죠.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건물 무단 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JTBC도 무단 침입한 거죠. 저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이 JTBC 방송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방송 내용에. 그 밑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쭉 보면 특집 뉴스룸, 저 사진입니다. 폭동 선동 앞장선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유튜버 어쩔 아재를 소개하는데 어쩔 아재라는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쩔 아재는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극좌 유튜버입니다. 결국은 좌파 유튜버예요. 저게. 저도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취재하듯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고 하지만 들어가 밀어 뭐 부숴버려 더 폭파시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지 선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쩔 아재라는 유튜브는 밀어 들어가. 근데 JTBC는 이 유튜브 어쩔 아재가 우파 유튜버인 줄 알고 방송에는 이게 완전 극우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 거죠. 놀랍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JTBC의 방송 내용 중 보면은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보도를 하는 중에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우파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의 보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JTBC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손석희 앵커나 등등이 여론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과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 보니까 정말 저 방송사는 참 문제가 많다. 또 굉장히 어떤 선입견이나 바이어스를 가지고 사건 자체를 재단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사태로 86명 전원이 구속이 되고 그 중에 일부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 같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구속시킨다면 JTBC 취재진도 구속해야 됩니다. 왜? 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했잖아요. 응? 거기 SNS에 더 많은 의혹도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법원 내부의 기물을 파손하고 훼손시키는데 선동한 거 아니야? 이런 SNS 게시물도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많은 JTBC 취재진이 어떻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고 쏙 들어가냐 이거예요. 카메라 들고. 그걸 잠입 취재라고 자기들이 표현하잖아요. 잠입 취재란 것은 뭔가를 알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죠. 잠입 취재라는 것은. 그죠? 기획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저거 뭐야 따라간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연행된 많은 86명 중에 상당수는 우발적으로 그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발적으로. 그럼 그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충격에 쌓인 나머지 우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JTBC 같은 경우는 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잠입 취재했다고. 그러면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건 더 죄질이 불량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가 소위 말해 뚫릴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나?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래서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은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가면 언론 자유다? 그럼 대한민국에 그런 언론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취재진은 법원 건물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잡아가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당국이 꼭 짚어봐야 될 내용으로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앤마이크 기자 칼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 난입한 윤 지지자들 민노총이 왜 비판받았는지 알아야. 이건 우리가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점인데요. 법원 난입과 기물 파손 밑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법원 난입과 기물 파손. 이건 안 되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기물을 파손한다는 건 이건 곤란한 거죠. 폭력은 정당성을 훼손한다.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대중 정서로도 그렇고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과정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폭력 사태가 나면은 이런 어떤 쟁송 전선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는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시위는 왜 평화적이어야 되느냐? 시위가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사태를 일으키면은 소위 말해서 그 시위 현장에 나와서 지지 피켓을 들어주거나 또 같이 머리수를 채워주거나 이런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옵니다. 뭐 옛날 우리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경기장에서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한 3, 40년 전에. 경기하다가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중들이 뛰쳐나와서 경기를 중단시켜버리는 소위 말해서 훌리건 같은 사람들. 최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야구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점을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깝다. 무료 변론 나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황교안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무료 변론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또 이거 말고도 뭐 진격의 변호사 뭐 등등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연행된 86명에 대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뭐 한 10여 개 경찰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변호사님들이 다 이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있는 저 이영풍 뉴스 브리핑에서는 그 변론하는 변호사님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돕는 방법은 십시일반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변호사들의 어떤 변론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 가보면, 뭐, 요 댓글에도 좀 그런 거 쓰시는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법원 안으로 안 들어가면서, 저도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뒤돌아보니까 막 펑 터지고, 벽돌이 깨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법원 내부의 상황은 나중에 다른 유튜버 영상들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함정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저 2030 청년들이 사실 전문 시위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노총처럼 전문 시위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간첩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를 한번 보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근데 그 며칠 전부터 경찰이 애국 국민들에게 과잉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애국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를 보면 시위대를 폭도로 몰지 마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서부지방법원의 그 첫날에 1인 시위하러 오신 그 시위대들이 그 정문 앞을 이렇게 막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면서 그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그리고 한 명씩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의 얼굴을 그냥 밟아버리는, 저런 식으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흰색 그 점퍼를 입은 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로 보이는 사람에게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아스팔트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보시면은 또 여성 한 분은 남성 경찰이 끌고 나오는데 그냥 사지를 들고 나오죠. 좀 밑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충분히 보여주세요. 예,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네. 네, 저기는 그냥 사지를 들고 경찰관들이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민노총 집회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사실 서부지방법원의 그 사태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약과입니다, 약과. 민노총 집회 저 대나무 죽창 가지고 와서 죽창 앞을 다 이렇게 칼로 쉽게 하면 분리를 해요. 그래서 저 경찰들이 쓰고 있는 전투 헬멧에 찌르면 그게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명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죠. 저런 게 사실 폭동이죠, 폭동. 한국경제 기사 한번 볼게요. 사복경찰이 여자 집어던졌다. 서부지법 아비규환. 자, 이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일부 한 번 더 가보세요. 일부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동영상들이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하얀 점퍼를 입은 저 여성은 경찰이 그냥 끄집어내서 집어 던져버려요. 저런 경우도 있었고, 또 좀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도 아니 평화롭게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저 순경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차버려요.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저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밑에 사진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어제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애국 국민들에게 좀 거칠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애국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 그렇게 보여진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를 딱 꼬투리를 잡아서 야, 우리 강경 대응하겠다. 저런 구속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밀란 수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잖아요. 경찰도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 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국민을 먼저 보호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뭐 일반 본인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던 구금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년 번호가 찍히는 소위 말해서 수영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나옵니다. 야당 대표라서 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게는 증거인멸, 염려. 이거 진짜 이야기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그날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아주 고심한 그 어떤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영장에다 열거하지 않겠나. 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차은경 이 부장판사가 거기에 적시해 놓은 근거는 달랑 15자입니다. 15자. 15자가 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거 이야기 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잡범들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단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거의 잡범 수준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해서 영장 발부하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서부지방법원장이 관여를 하는 게 온당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그런데 차은경은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니에요. 그냥 휴일날 당직 판사예요. 당직 판사. 판사들이 그렇게 바쁩니까? 워라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휴일날 영장 전담 판사들 전부 다 집에 가버리고 차은경 부장 판사가 당직이라서 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서부지방법원장은 어디에 있었고, 서부지방에 차장 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렇게 바빠요? 휴일에, 휴일이라고 그냥 법원에 안 나오는 이 무책임한 행태 아닙니까, 이거?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그냥 일반 그냥 잡범 수준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법부. 국민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러니까, 그 후문에 계셨던 애국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이거는 흥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경찰은 그걸 못 들어오게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경찰이 막았어야지, 당연히. 경찰이 거기서 막았다면, 우리 젊은 2030 청년들이 경찰에 연행 안 돼도 되지.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경찰 방패 사주는 거 아니냐고, 국민 혈세로. 근데 슬쩍 물러나요, 뒤로.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오해받기 딱 십상이죠. 슬쩍 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출구 쪽을 열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리고 JTBC 잠입 취재했다고 하죠. 그럼 JTBC하고 짰나, 경찰이? JTBC 기자들이 가서 찍어야 되니까 슬쩍 열어준 거야? 그러면 이런 오해를 산다니까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전원 구속수사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그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15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15자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2023년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2023년 9월에 이재명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풀어줬거든요. 그랬던 재판부가 왜 현직 대통령한테는 달랑 15자 써가지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시키냐. 이게 사법정의요? 대한민국 사법정의야 이게? 어? 야당 대표, 공당인 야당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변호해줬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달랑 15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래서 구속시키는 게 이게 정말 사법정의냐고 이게. 일반인들에게 물어봅시다. 10명 중에 9명은 이거 너무한데? 너무 불공평한데? 라고 말할 겁니다. 이거는. 조국이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국이는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용으로 정당도 만들고 국회의원 10여 명 당선시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도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다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하면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럼 조국이 이재명은 뭐냐고. 그럼 조국이 이재명은 왜 조국이 이재명은 구속 안 시켰냐고. 그러면 1심에서 2심에서. 근데 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부터 발부해가지고 잡아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법의 정의냐고 이게. 이게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설 보면요. 조선일보 사설 달랑 하나 있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 이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자정활동을 맡기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현장에 잘 나와보지도 않다가 들어갈 때 어떻게 잠입 취재를 하냐 이거예요. JTBC는. JTBC 촬영진이나 취재진이 현장에 나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편파방송이라고. 그런데 거기 숨어 있다가 어떻게 그 순간에 쏙 들어갔다가 또 경찰이 체포되지도 않고 쏙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JTBC가. 응?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JTBC가 경찰하고 짰나? 어떻게 쏙 들어갔다가 쏙 빠져나오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86명, 연행된 이 86명에 대해서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이라면 특정된 JTB 취재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심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이런 식의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이건 너무 오바다. 너무 심하다. 재판부가. 자, 페레마이크 기사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공수처와 법원.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사실상 관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은 죄수복을 입고 1년번호 붙어 있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기정사실화됩니다. 이게 공수처와 법원이 노리는 효과죠. 그리고 뒤에서 웃고 있겠지만 이재명이 노리는 효과죠. 이게 바로. 그런데 지금 헌재가 탄핵심판 지금 변론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는 4월 18일 전에 끝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늦어도 3월 중순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헌재 재판에 직접 변론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 변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탄핵 심판 사건이 하나 있고 내란죄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지들이 영장 쳐가지고 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러면 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수사가 탄핵 심판이라는 몸통을 뒤흔들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내란 심판,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구속이 됨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맞냐? 이런 점을 고민이 없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뭐 이 페네마이고 기사도 이게 나옵니다. 서부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 정도가 했어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애 이름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그냥 시중에 떠다니는 잡범이냐고. 그래도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최소한 서부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당직하던 영장전담 판사도 아닌 당직하던 그 판사 하나가 들어와서 15자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이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이게 상식적인 거냐고요. 이런 판결을 사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수준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애국 국민들이 열받게 되는, 흥분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 쟁송투쟁은 일단 공수처가 이제 소위 최장 20일 가량 구속 기간이 있으면서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나눠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앙지방법원의 검찰이 그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기소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1심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8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최대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월 안에 끝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면 최소 2년 이상은 끌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바뀐, 그러니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수처가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죠. 왜? 공수처의 의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죄수복을 입혀서 언론에 노출시켜서 어떤 현직 대통령을 완전 망신 주게 하려는 그거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거 외에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뉴데일리 기사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일단 포획은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부지방법원이 지금 위헌 논란이 있는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해버렸다. 그것도 당직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직 판사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응? 우리가 이렇게 싸구려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싸구려냐고.
정말 이걸 보면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니고 다들 퇴근하고 휴일이라고 달랑 혼자 나와 있는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싸구려적 행태를 벌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법적 반격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지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신문에 이렇게 일면 헤드라인 기사로 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일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저 그래픽 한번 올려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3주째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게 40%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나온 게 46%였습니다. 이제 50% 나왔습니다. 50%. 적극 지지한다 42%.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8%. 합치면 50%입니다. 놀랍죠? 3주 사이에 40%였던 지지도가 50%로 껑충 뛴 거예요. 놀랍죠? 지역별로도 보면은 제가 지역별 지지율을 유심히 보는데 지역별 지지율을 보십시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은 광주, 호남권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 보면은 지역별 긍정평가를 보면은 그 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지역별 긍정평가. 그 기사 말고 별도의 기사 있죠. 윤 대통령 체포 후 뒤집힌 민심. 광주, 전라도 큰 폭 상승. 여기 보면은 지역별 긍정평가. 서울 52%, 인천, 경기 48%, 광주, 전라 이래서 41%나 됩니다. 저기 41%. 이 말은 사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기존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2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4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조차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심하다.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잡아넣냐. 현직 대통령을 굳이 제수복을 입혀가지고 언론에 노출시켜야 한풀이 하냐? 한풀이 정치하냐? 공수처? 니들이? 그리고 뒤에서 쓱 뒷짐지고 앉아있는 이재명을 보면서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영남 지역 뭐 다 50% 넘죠.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52에서 48입니다. 근데 호남 지역이 41%, 충청 지역이 44% 나왔다는 것은 전 지역에서 골고루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해. 아니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탄핵 심판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날 때까지는 기다린 거 아닙니까 다들. 근데 이게 그동안 지나온 경과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내려졌잖아요. 그 주에 바로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 표결했죠. 실패했죠. 그러면 표결 불성립이라고 해서 다시 그 다음 주 또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 나온 게 이거 뭐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 뭐 이런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뭐 내란죄. 이래서 소위 말해 친한동훈 계열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위 말해서 동원해서 투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사기친 거지만. 헌재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전체 내용 중에 80%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친한동훈 계열 이 국회의원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사기당한 거지 지금. 내란죄 때문에 누굴 체포해야 된다고 그런 선동에 속아가지고 탄핵 찬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헌법재판소 갔던 탄핵 소추안 내용 보니까 내란죄 80%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거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내단 우두머리 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쳐서 그걸 법원이 당직 판사가 그것도 영장 전담도 아닌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 싸구려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싸구려입니까? 응?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정도 싸구려 아니거든요. 이런 싸구려 같은 행태를 벌인 거예요. 자,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도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수 우파 정권이잖아요. 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아니다. 정권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즉 이 말은 야 이재명 민주당 니들 보니까 하는 짓이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싸구려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야. 이런 여론이죠. 저게 바로.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은 보수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지금 민주당이 오늘 아침부터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지금 급 당황해졌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다음 대선 벌어져도 정권 못 가져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하는 짓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급당황했다. 이런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도 안 되느니 그리고 뭐 10%로 떨어졌느니 그렇게 떠들던 주류 언론이 이런 여론 데이터, 오늘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런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딱 나오니까 인용 보도도 잘 안 하다가 이제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보기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올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허술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뭐 강경 대처한다는 등 뒷북치는 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저 발언. 참 어처구니 없는 뒷북 아닙니까? 자기들이 막았어야지 그걸. 법원 건물을 지켰어야지 경찰은. 법원 건물 지키라고 경찰 경비 경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막지 못했는데. 그런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우발적인 뭐 충동적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 86명 연행해서 전원 구속수사를 한다는 이거 뭐 80년대에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찰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JTBC가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입 취재했다는 그 화면 방송 나갔잖아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단 침입했잖아. JTBC 취재진도. 그럼 JTBC 취재진은 구속수사 안 합니까? 안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어선다.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41%나 올라갔다. 41%까지 올라갔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숫자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그래서 여론의 민심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자,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예. 겨울철 추우니까 면역력 많이 떨어지시죠?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이 맛이 좋아요. 맛이 약간 바카스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요. 먹기 편합니다. 겨울철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시는 알부민입니다.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지금 밑에 전화번호 있죠? 1522-2429. 여기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분들은 행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박스를 사시면은 1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2+1 행사입니다. 아래 번호 1522-2429로 하시면 되고, 이 마시면 알부민은 근육량이 증가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이죠. 한번 밑에 있던 번호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1522에 몇 번이었더라? 1522-2429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특가 이벤트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